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첫사랑 속 그녀는 늙지 않습니다. 첫사랑의 기억은 수락해가는 육신과 달리 사멸하거나 퇴색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도 낭만적인 사랑은 사랑의 삶이 더해지지 않는 오직 기억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텍스트화된 사랑만이 영원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온 삶의 무게로 써내려간 사랑의 이야기는 시공간을 초월해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소설 사랑의 역사는 언어와 세대, 인종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너무도 우아하고 기품 있는 소설 사랑의 역사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레오와 즈비, 알마라는 세 인물이 이야기 속 소설 사랑의 역사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구조입니다. 각기 다른 시공간에 놓여있는 세 명의 초점 화자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저마다의 서사가 이어지다 소설 속 소설, 사랑의 역사 안으로 수렴되면서 거대한 생의 진실이 짜맞춰집니다. 옛날에 한 소년이 있었고 그는 한 소녀를 사랑했으며 그녀의 웃음은 소년이 평생에 걸쳐 답하고 싶은 질문이었다. 그 아이가 10살 때 소년은 소녀에게 청혼했고 그들의 사랑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한 소년의 약속은 끝까지 지켜졌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는 지상의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이들 삶에 균열을 가져와 소년이 사랑한 소녀 엘마 메러민스키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몇 년 후 그녀를 찾게 된 소년 레오거스키는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 나무에 새긴 A+L이라는 덧셈의 답처럼 그들 사랑은 한 아이로 남았고 레오는 먼 발치에서 작가가 된 아들 아이작 모리츠를 지켜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엘마 역시 아들의 모습 속에서 레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이야기는 자신의 주검이 방치될까 두려운 늙고 추레한 노인 레오거스키의 현재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일평생 사랑에 빠진 남자이되 동시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레오거스키가 자신의 소설 사랑의 역사에 담아낸 주인공 엘마는 한평생 사랑한 연인이자 동시에 누군가가 사랑한 적 있는 모든 소녀를 뜻하는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그의 친구 즈비에 의해 에디시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어느 헌 책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을 우연히 지나가던 이스라엘 청년 다비드 싱어는 이 책에 매료되어 연인 샬럿에게 책을 바치며 그들의 사랑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샬럿은 남편에게서 받은 사랑의 역사에 나오는 모든 소녀들의 이름을 따서 딸의 이름을 엘마라고 짓습니다. 이 작품은 늙은 작가 레오거스키가 과거 그를 가장 사랑했던 나이에서 멈춰진 또 다른 엘마와의 만남으로 끝이 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출간된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레오 앞에 나타난 엘마 사이에 존재하는 60년의 시간은 그대로 사랑의 역사가 됩니다. 나는 말했다. 제 이름은 사랑의 역사라는 책에 나오는 모든 소녀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나는 말했다. 그 책을 내가 썼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늙은 할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며 10살 때 사랑에 빠진 소년을 찾아보았다. 나는 말했다. 이름이 엘마인 소녀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말했다. 이름이 엘마 메러민스키이고 미국으로 떠난 소녀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는 내 팔을 2번 두드리더니 다시 2번을 두드렸다. 나는 말했다. 아버지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그 아들. 그 사람 이름이 아이작 모리츠인가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는 사람은 생의 구원을 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비록 그 둘이 현실에서의 사랑을 이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외롭고 가난한 열쇠공으로 살아남은 레오는 사랑이 있어 살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며 제 이름으로 출간된 책을 갖지 못했다 해도 위대한 작가임이 맞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써내려간 글은 인생 그 자체였고 그것은 돌고 돌아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이어주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첫사랑 엘마와의 사랑이 멸종해가는 것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사랑의 역사가 되었고 아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써내려간 세상 모든 것을 표현할 말들은 아이작의 유작으로 출간되어 살아생전 이어갈 수 없었던 부자지간의 연을 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 레오의 고향 친구 즈비 리트비노프가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레오의 친구 즈비는 긴 세월 간직하고 있었던 친구의 글 사랑의 역사를 연인 로사를 얻기 위해 스페인어로 옮겨 적습니다. 이 책의 진짜 저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지만 그의 죄의식은 레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지 못합니다. 소설 속 모든 지명과 인물을 스페인어로 바꿔도 엘마 메로민스키라는 이름만은 차마 바꿀 수 없었던 것은 엘마 없이는 이 책이 존재할 수 없었음을 그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 사족처럼 39장 레오폴드 거스키의 죽음을 붙이는 것으로 그의 이름을 남겨놓았습니다. 정말이지 별로 말할 것은 없다. 그는 위대한 작가였다. 그는 사랑에 빠졌다.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엘마는 엄마를 만난 지 겨우 2주 만에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빠가 엄마에게 사랑의 역사라는 책을 주었다면 이 책이 아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을지 어림짐작하는 조숙한 소녀입니다. 그러나 아빠의 죽음은 엄마의 삶을 유폐된 자의 그것으로 만들어 놓았고 엘마와 동생 버드 역시 아버지를 간절히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의 역사라는 스페인어 책을 영어로 번역해달라는 제이콥 마커스라는 남자의 개인적 의뢰는 15살 소녀 엘마를 설레이게 합니다. 그가 어쩌면 엄마를 구원해줄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되었던 엄마가 간직한 아빠의 기억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엘마는 이해해갑니다. 기억만으로 남은 아빠는 엄마를 슬프게 하는 동시에 위안을 주는 사람으로 영원히 엄마 가슴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엘마 부모의 사랑과 더 먼 과거에 존재했던 레오와 엘마의 사랑은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진짜백의 사랑이 그렇단 말이죠. 소설의 말미에서 영어 번역을 의뢰한 남자가 레오와 엘마의 아들 아이작이라는 반전은 또 한 번 독자들을 전율케 합니다. 그는 사랑의 역사의 저자 레오 거스키가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을 터였기 때문입니다. 레오는 과거 엘마에게 편지와 더불어 자기가 쓰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보냈고 엘마는 아들에게 그 글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생의 비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레오에게 생은 가혹해 멀리서 그토록 간절했던 연인 엘마와 아들 아이작 모두 그보다 먼저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까지 보아야 했습니다. 레오의 유일한 친구로 묘사된 브루노가 그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다는 결말의 진실은 너무도 처연합니다. 그의 삶이 위대한 것은 위대한 작가여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생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의 마지막, 그만의 엘마처럼 등장한 소녀 15세 엘마와의 만남은 온 삶의 보상이라는 표현 말고 달리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이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었다. 내 사랑이 어떠한 소소한 방식으로 그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잘못된 문장을 고르게 될까봐 두려웠다. 아이가 말했다. 아버지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그 아들. 나는 아이를 2번 두드렸다. 그리고 나서 2번 더 두드렸다. 아이가 내 손을 잡았다. 다른 쪽 손으로 2번 두드렸다. 아이가 내 손을 꼭 쥐었다. 2번 두드렸다. 아이가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댔다. 2번 두드렸다. 아이가 한쪽 팔로 나를 감쌌다. 2번 두드렸다. 아이가 양팔로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두드리기를 멈췄다. 엘마, 나는 말했다. 아이가 말했다. 네. 엘마, 나는 다시 말했다. 아이가 말했다. 네. 엘마, 나는 말했다. 아이가 나를 2번 두드렸다. 작가는 왜 여러 사랑 이야기를 세대와 지역, 언어를 넘나들며 하나의 사랑의 역사라는 텍스트 안으로 수렴시킨 것일까요? 영원하고도 낭만적인 사랑의 이데아는 오직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사랑의 역사라는 총합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